변기에 그런 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하수구 뜨는 업체들은 좋아하겠죠. 그때는 전문가를 부르지 않아도 네.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만 원인 줄 불렀는데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런 불만이 있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우리 매정레아 가족 여러분, 우리 메아리들. 저희 집입니다. 그냥 보통의 그런 아파트인데, 저도 30년가량 이렇게 살림을 하다 보니까 가장 골칫거리가 하수구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수구에 관한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거의 25만 가까운 그런 팔로워가 있는 아주 유명한 유튜버이신데요. 하수구의 제왕 어재욱 대표님, 저희 집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수구의 제왕. 너무 이름이 근사한데요. 그러니까 하수구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든 걸 다 안다, 이런 전문가이신 거잖아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죠. 네, 몇 년 되셨어요? 13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어떻게 처음에 하수구에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가정으로서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네. 하수구가 막히는 일은 경기가 어렵든 또 좋을 때든 네. 또 심지어 전쟁이 나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시작할 때 설비업은 있었는데 하수구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죠. 하수구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일단 많거든요. 근데 이 싱크대 있잖아요. 정말 자주 막혀요. 우리가 그 음식물 찌꺼기를 좀 많이 넣어서 그런가요? 왜 막히는 거예요? 싱크대 막힘은 기름 때문이에요. 기름이요? 맞습니다. 거름망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음식물 찌꺼기는 걸러지는데요. 네. 그 거름망을 통과하는 기름들이 있어요. 그 기름이 쌓여서 막히는 겁니다. 그런 기름들이 배관 안에서는요, 단단하게 굳는데 심지어 절에서도 하수구가 막혀요. 스님들 비건 아니에요? 그래도 식물성 기름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럼 싱크대가 막히기 그 전에 어떤 전조 증상?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은 뭐가 있냐면요, 평상시 쓰던 것보다 물이 잘 안 내려간다 라든지 평상시에 나지 않는 소리가 난다 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미리 어떤 전문가를 부르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물의 흐름이 늦어졌을 때 막힐 것 같다, 그때는 전문가를 부르지 않아도 네.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배관 구조를 좀 우리가 알아야지 이해도 하고 좀 해결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배관 구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아파트라든가 주택은 좀 다른가요?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네. 길이에 있어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 배관의 가지관이라고 하는, 우리 집만 쓰는 배관이 상당히 짧아요. 보통 3m 이내인데 네. 단독주택이나 다양한 형태의 주거 형태는 그 가지관의 길이가 5m, 10m, 심지어 20m까지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긴 게 좋은 거예요? 짧을수록 좋죠. 그러면은 단독주택이 더 고장이 많이 난다는 얘기인가요? 살다 보면 네. 단독주택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수구라든가 싱크대가 막힌다 그러면, 요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아니면 전문가를 불러야 된다, 요 판단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가면 개인이 해결할 수 있지만 물이 조금 더 흘러가지 않으면 도구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싱크대가 이제 갑자기 막혔어요. 그럼 이제 가정에서 뚫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하수구가 막혔을 때 뜨거운 물을 붓는 게 좋은데, 뜨거운 물의 온도는 60도가 좋아요. 왜냐면 그 이상이 되면 주름관이나 배관이 급격히 손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부을 때 한 번에 부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배관이 협소해진 상태에서 한 번에 물을 부으면 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부어서 물이 내려가는 걸 보시고, 또 2, 3분 있다가 또 천천히 물이 내려가는 걸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이 미세하게 조금씩 녹여서 내보내는 핵심 방법이에요. 물이 이제 넘치지 않는다, 배수가 잘 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온수를 여기까지 받으셔요. 온수를 한 요 정도 받으셔서 한 번에 내리면 기름이나 이물질들이 끝까지 쓸러가면서 배관이 깨끗이 청소돼요. 그리고 그때
배관의 바닥뿐만 아니라 뜨거운 물이 천장까지 닿게 되거든요. 그럼 천장에 있는 부분도 살균 소독이 되니까 배관을 훨씬 더 깨끗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수구 냄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정말 하수구 냄새는 주부를 괴롭게 하는데, 하수구 냄새는 우리 밀봉이 깨졌을 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랩이라는 장치가 있는 이유가, 이 간을 타고 나오는 악취가 이 트랩에 있는 물을 통과할 수 없어서 악취가 방지되는 방법인데, 이런 구멍들이 만약에 있으면 이 구멍들 틈으로 악취가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틈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여기보다 더 하수구 악취의 주요 범위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주름관이 이 PVC 배관에 꽂혀져 있죠. 그런데 이 마개가요, 보시는 것처럼 밀봉 형태가 아니에요. 분명히 미세한 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틈으로 악취들이 삐져나오는 겁니다. 지금 만져보면 공기의 흐름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테이핑이라든지 밀봉할 수 있도록 비닐 랩 같은 거 있잖아요. 랩으로 감싸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식초나 뭐 베이킹소다, 굵은 소금 이런 걸로 그 배수구를 청소하는 방법들도 많이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튜브에서 하수구 맡겼을 때 검색하면 그런 것들 많이 제안하시죠.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겹살 굽고 남은 기름에 네. 레몬이나 식초, 빙초산, 염산 말씀하시는 베이킹소다를 넣으면 기름이 사라질까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뜨거운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네, 싱크대 하수구에 뭐 우리 사실 오만 거 다 넣잖아요. 라면 찌꺼기부터 해서. 그래서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긴 하거든요. 이것만은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얘기 좀 해주세요. 음식물 쓰레기로 오래된 쌀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쌀은 되는 거 아니에요? 쌀을 버리게 되면 곱게 분쇄가 돼서 나가도 물을 먹으면서 팽창을 하거든요. 그러면 배관 안을 꽉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물에 녹지 않는 모든 걸 넣어서는 안 됩니다. 파라핀이나 양초, 네. 이렇게 촉물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도배하면서 남은 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넣어서 막힌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곤약류들도 많이 넣으시는데 될 것 같은데 왜 안 돼요? 무기나 곤약류가 부드러워서 잘 될 것 같은데 그 물성 자체가 점토질처럼 돼서 쉽게 흡착이 돼요. 잘 쌓이거든요. 떡 같은 것도 안 되나요? 떡볶이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 당면이나 떡볶이. 네. 그런 것들도 분쇄해서 버리면 잘 나갈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분쇄를 해도 그 덩어리들이 안에 많이 쌓이기도 하고, 심지어 분쇄하지 않은 그냥 긴 당면이나 떡볶이들도 많이 넣으세요. 그리고 살림 좀 하신다는 분들은 매일 저녁에 이렇게 락스 같은 거를 싱크대에다 붓고 이렇게 아침까지 두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잘하는 건가요? 배관을 보면 락스를 부었을 때 락스가 바닥에 깔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배관 내부는 바닥뿐만 아니라 옆면과 상부도 이물질이 있어요. 거기에 락스가 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괜히 락스값만 버리는 거네? 맞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또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또 많잖아요. 근데 이 식기세척기 사용하면서 어떤 하수구 막히지 않게 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미세한 이물질들이 더 많이 쌓일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마지막에 싱크대 볼에 물을 어느 정도 받아서 한 번에 흘려주게 되면 그 이물질이 고착화되기 전에 네. 멀리 흘러가서 배관이 조금 더 유지하기가 좋습니다. 싱크대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 분쇄기를 설치를 했어요. 음식물 처리기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조언을 좀 해주세요. 간단히 말해서 음식물 분쇄기를 쓰면 하수구가 막힐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서 하수구 뜨는 업체들은 좋아하겠죠. 일이 많아지니까. 그럼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냥 물만 흘려보내는 거하고 분쇄기에서 갈려져 있는 것만 흘려보내는 걸 봤을 때 분쇄기의 물성이 훨씬 더 찐득하기 때문에 네. 쉽게 벽에 잘 붙습니다. 하수배관의 기울기가 좋은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은 기울기가 좋지 않아도 넘어서 흘러가지만 분쇄기를 사용했을 때는 그 이물질이 기울기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대 배수구에 뜨거운 물을 가끔씩 좀 이렇게 확 부어줘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때 욕실 하수구라든가 그 세탁실 하수구에도 뜨거운 물을 같이 부어주는 게 좋을까요? 좀 다른데요. 네. 그거보다는 배수구 클리너가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가요. 네. 욕조나 세면대의 막힘의 대부분은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거든요. 머리카락을 녹이는 약이 바로 배수구 클리너의 역할이에요.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요구르트
컵 정도의 양을 10분마다 3번에서 4번. 그러니까 3번에서 4번 하면 3, 40분 걸리겠죠. 네. 그 머리카락이 3, 40분은 계속 젖혀지면 담기지 않아도 어느 정도 대부분 녹아서 없어집니다. 욕실 세면대도 이게 정말 문제예요. 평상시에 관리 팁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욕실 세면대 앞에서는 치약 같은 거나 투명한 화장품 같은 거를 네. 포장지를 뜯으시면 안 돼요. 미세한 그 투명한 포장지라든지 네. 또 치실 같은 것들이 네. 들어가면 걔네는 약품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무조건 빼내셔야 되는데 일반인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일반적인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배수구 클리너로 충분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막혔을 때만 약품을 부어주셔도 됩니다. 그럼 뭐 변기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변기에 5만 거 다 넣는 분들에게 제일 많아요. 시켜 먹는데 뭐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물 해서 변기에다 넣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요. 특히 기름진 음식에 국물들 많을 때 국물의 양이 많아서 싱크대에 버리면 막힌다고 생각하니까 변기에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변기가 배관이 커서 당장은 안 막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막히는 그게 경우가. 쌓여요? 그럼요. 심지어 저희 팀원들이 이제 상업구역도 하게 되는데 네. 뭐 주사기, 일회용 주사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어머머머. 속옷도 나오고 별의별 게 많이 나옵니다. 변기에 그런 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뭐 집어넣으면 다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막히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우리가 변기 사용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변기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변기 뚜껑을 내리고 물을 내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변기 위나 변기 위에 보면 서랍장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작은 물건들을 두시는 분들 있으세요. 물을 내리다가 그런 자그마한 이물질들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변기 커버를 연 상태에서 그리고 물이 내려가는 상태에서 떨어지면 잡을 틈이 없잖아요. 찾을 수도 없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변기에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근데 물을 내렸어. 핸드폰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게 우리 집 바닥에 핸드폰이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저 아파트 밑에 저 1층에 그 핸드폰이 떨어져 있나요? 여기 너무 궁금하다. 대개의 경우는 변기 안에 있습니다. 변기가 S코스로 악취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물이 고여있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를 통과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결혼 반지라든지 목걸이 반지. 같은 거, 금부치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1층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그럼 만약에 중요한 게 떨어졌다 그러면 변기를 떼어내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쵸? 네,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변기에 뭐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절대 물을 내리시면 안 되시고 빼내려고 뭘 집어넣으시면 더 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깎이면 빼내기가 나중에 더 힘들어지니까 전문가들이 오면 먼저 그 내시경을 통해서 어디에 이물질이 어디에 걸렸는지를 보고 뜯지 않고 빼낼 수 있으면 그걸 빼내고요. 좋고. 뜯어야만 되는 상황이면 뜯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물론 이제 메아리들께서는 하수구의 제왕님께 연락을 하겠지만 어떤 업체 선정이랄까요? 어떤 분들 어떤 업체를 부르면 좋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가장 좋은 네. 건 견적을 받아보는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그렇죠. 견적을 받아보는데 요새 경쟁 업체가 많으니까 뭐 5만 원부터 해결합니다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는 현장에서 5만 원인 줄 불렀는데 100만 원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불만이 있는 이유가 견적을 제대로 못 받아서예요. 제대로 견적을 받으려면 먼저 전화로 우리 집의 상황을 잘 설명합니다. 그러면 진짜 전문가라면 굳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전화로 이게 어떤 문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10몇 년간 작업을 하면서 10,000건이 넘게 출장을 했는데 전화로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작업이 얼마에서부터 얼마가 들어가는지 먼저 다 말씀을 드리고 가거든요. 그리고 그걸 문서나 문자 형태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가다한 비용이 청구되지 않을 걸 미리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게 구두가 아니라 문자나 문서 형태로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 업체를 선택하시면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죠. 맞아요. 그냥 어떤 경우는 그냥 말로 대충 이렇게 막 주먹구구시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서로 어떤 그 문서화해서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제안을 하고 아예 정기적인 서비스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처리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주부께서 계신데요. 그걸 하면 자꾸 막힌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음식물 분쇄기가 너무 편리해서 냄새도 안 나고 사용도 편리하니까 그냥 3개월마다 뚫어달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에서도 인테리어 한 다음에 섭기가 많이 생기니까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가장 주요 거래처들은 음식점 같은 곳들이죠. 영업이 끝난 후에 뜨거운 물로 하수구를 관리하셔도 필연적으로 생기는 양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히는 곳들도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받으시죠. 예, 오늘 정말 속 시원하게 뚫어주신 하수구의 제왕 어재욱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택권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편도 또 재미난 거 준비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아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꼭 챙겨 먹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뭔데 그렇게 꾸준히 먹어요? 하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바로 이 원더 푸테로신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딱 두 가지 정도 있잖아요. 하나는 자꾸 깜빡깜빡해지는 인지력, 그리고 걸을 때마다 불편해지는 관절입니다. 원더 푸테로신은 고사리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 푸테로신으로 자꾸 깜빡깜빡해지는 그 기억력과 흐려지는 집중력을 한 번 더 또렷하게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죠. 이 성분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기룡 명예교수님이 어머니의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을 꼭 낫게 해드리고 싶다 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에서 출발한 연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만나봤지만 어머님이 아주 건강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연구 과정에서 발견된 그 푸테로신은요, 세계적인 국제 치매 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저널에도 알츠하이머 억제와 관련된 신물질로 소개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은 성분입니다. 게다가 푸테로신을 추출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20개가 넘는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거든요. 자, 이 정도면은 왜 믿고 먹을 수 있는지 충분히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과학이 증명했고 또 제가 직접 경험으로 확인한 원더 푸테로신. 이제 두뇌 건강, 또 관절 건강 따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로 간편하게 한번 관리해 보시죠. 자, 오늘부터 원더 푸테로신으로 더 맑고 더 편안한 하루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